안녕하십니까. 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빌산암 방문하고 나서 영상을 하나도 못 올려서 사실 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열심히 회사 업무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막상 영업 고객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업무는 사실 좀 소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상을 올리지 못한 부분, 오히려 더 열심히 또 성장하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25년도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25년, 사실 제가 저희 1년 전체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분기 정도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1분기 빌딩 시장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크게 5개에서 7가지 정도 주제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 뭐 첫 번째 주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선 뭐 강남 외 지역, 특히 뭐 이제 성수, 종로 이쪽 지역에 좋은 매물이 좀 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구마다 뭐 활성화가 좀 많이 돼 있는 상권들이 있고, 특히 뭐 강서로 갔을 때는 뭐 마곡 발산 지역도 있으며 또 뭐 영등포 등에도 좋은 매물이 좀 많이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외 지역의 고수익 임대 물건들이 계속 등장을 할 것이고, 사실 가격 자체는 급매물로 해서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익을 또 따지다 보면 고객들은 강남 외 지역에서 또 서울권 외 지역까지도 보시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권에서는 아예 고수익 임대료가 나오는 수익형 매물을 보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사례들을 보면 약 6에서 7%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매물들이 또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강남 지역 급매물이 좀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1년도, 22년도 가격 수준의 이제 매물들이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거래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올해 초에 거래된 매물들을 보면은 강남권도 아직 21년도, 22년도까지 가격을 이제 찍었다라는 얘기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도 급매물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매도 호가는 21년도에서 22년도 수준으로 조정이 돼야지 거래가 된다라는 사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금 조달 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급매물은 또 시장 이 가격보다 10에서 15%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는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남 주요 업무 지구내 이제 70억에서 100억대 매물이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21년도, 22년도 가격 수준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물들을 보면은 50억대는 매우 찾기 힘들고요. 100억에서 전후 정도 가격의 매물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 가장 큰 핫 이슈죠. 아직 적용은 안 되지만 지금 촬영 시점이 1월 중순 정도 되는데요. 용도 변경 관련해서 양도세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매매 계약 시점에 용도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적용이 안 되었죠. 근데 다시 개정안을 보면은 매매 계약 시점에 용도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매도인이 계약 당시 주택이었다면 주택으로 양도세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무엇일까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은 매우 큰 양도세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도인분들은 대부분 주택으로 거래를 하시길 원하시는데요. 이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용도 변경이 불가능했던 건물들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서 좋은 매물들이 계속 시장에 공급이 될 영향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좋은 매물이 많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거래가 많이 된다면야 좋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수요자들이 대부분 대기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강남 빌딩 시장이 양극화로 좀 더 심화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위원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키워드가 항상 양극화입니다. 근데 이 양극화가 가격에 대한 양극화도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 따라서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의 가격 차이가 매우 큽니다. 북쪽 업무 밀집 지역, 중소형 사무실들이 밀집된 지역과 강남구청, 또 세관 사거리
또 청담동 인근은 아직도 고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테란로 남쪽 역삼동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은 아직도 70억 이하의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평당가로 따지면 6천대, 5천대까지 나오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 22년도에 급매물 가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이전의 가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권 내에서도 테란로 북쪽과 남쪽을 기준으로 좀 더 핵심지와 비핵심지 간의 가격 차이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4번의 주제 그야말로 뭐 지역별로도 양극화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형성된 가격도 양극화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쪽에 한 티역이나 이쪽 지역은 조금 예외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강남 테란로에서 개포, 양재 이쪽 지역까지 실제로는 가격이 증가하기보다는 계속 유지되거나 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5번째입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 은행 대출 규제가 이제 좀 더 강화가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장이 위축되고 경험이 많은 투자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1분기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더욱더 강화가 되어서 대출을 받기에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 투자 임대를 위해서 대출을 우리은행에서 받는다라고 하면 절대 좋은 조건으로 지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다 보니까 매수 위기감은 더욱더 심화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경험이 많은 투자자분들은 다른 은행을 또 찾고 또 연결된 은행을 찾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또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 진입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이 시장을 절대 놓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자금 조달과 협상을 통해서 분명히 더 좋은 가격에 좋은 매물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량 자체는 매우 미비하고 또 기회가 있으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거래량이 확 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는 현금 보유력과 빠른 의사결정을 능력을 갖춘 경험 많은 투자자가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실력에 따라서 계약 성사율이 많이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카톡으로 물건 하나만 보내드리고 주소 하나만 보내드리고 총 임대료와 보증금 월세만 보내드려도 누구나 와서 정보만 줘도 계약을 쓸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컨설턴트, 중개사들 가운데 개입되신 많은 분들이 나름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셨죠. 하지만 이제는 이것조차도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기업도 없어지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더욱더 성장하는 회사가 있을 텐데요. 시장에는 매물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매수자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매물이 많다고 무조건 또 좋은 매물이 아니죠. 실제로 좋은 매물이 너무 많다 보면은 그 매물이 정말 좋은지 목석 가리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이 공인중개사만이 급매물을 찾아낼 수 있고 추천을 드릴 수 있고 또 더 협상될 수 있는 가격까지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흔히 PT 자료, 프리젠테이션 자료라고 하죠. 물건을 단순 분석이 아니라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만든 자료들이 분명히 그 장점이 많이 포함되고 또 단점이 많이 포함된 누구보다 날카로운 분석이 포함된 자료와 공인중개사의 브리핑 실력이 결국은 거래 성사를 완성시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도 사실은 거래 안 되는 시장은 매우 안 되는 부동산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거래가 상당히 꾸준히 오히려 안 좋았던 경제시장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매출을 향해 달려가는 부동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도 좀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양극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객분들은 충분히 많은 부동산을 방문하셔서 나와 맞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10가지, 20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너무 많이 말씀드려도 머릿속에 남지 않기 때문에 7가지 정도 행운의 숫자 7, 7번째 주제를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와 관련된 지역들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그래요. 명동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저희도 거래를 하면서 느낀 게 과거와는 정말 다르다. 과거에 2,500만 원 임차하던 매물들이 4천만 원까지 지금 임대차 계약이 되고 있고 그 이유는 결국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도 해외 많이 나가지만 반대로 지금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매우
많습니다. 관광업 시장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좋은 시장이라고 보는데요. 뭐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있는데 안다즈 호텔만 보더라도 아시아인, 뭐 서양인 다양한 국적의 외모를 가지신 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뭐 로비만 가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광 지역이 들어간 마포나 명동이나 종로가 들어간 또는 뭐 해외 세계적인 브랜드가 들어가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성수동 같은 지역들은 당연히 방문객이 늘 수밖에 없죠. 그런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임대료와 상승과 더불어서 건물 매매가도 결국은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계없이 그냥 안정적인 투자처로 또 나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하시고 있고요. 매도인 분들은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급매물가로 또 내놓는 걸 피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뭐 외국인 관광객 왔다 갔다 하는데 1층 옆 가게 장사 잘 되는데 굳이 거래 안 된다고 부동산에 속아서 급매물로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역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반대로 또 매수자분들은 이 지역이 또 지금 뭐 시장이 좋다고 해서 급매물만을 또 찾고 기다릴 필요는 또 없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그래서 시장에서 이 지역만큼은 부동산 시장의 환경과 또 지금 시장 분위기와는 연결시키지 말아보시고 답사 현장에서 이 물건을 평가하여서 매입을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반대로 뭐 이런 지역에 정말 급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좋은 매물일 테고 반대로 그걸 또 파신 분들은 또 팔고 나서 후회하실 수도 있는 뭐 그런 시장이다, 그런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재밌는 지역인데요. 사실 이 외국인 관광 수요하고 연결된 이 지역들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각 나라의 그 도시에 이런 지역들은 항상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과 흐름과 분석하지 마시고 이 지역은 특수상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다 겪어보셨잖아요. 21년도, 22년도에 코로나 사태 때 또 이런 지역들의 단점도 알고 계시다 보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로드오길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관광객 상권으로 인해서 지역이 더 살고 있다. 강남 내에서도 라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해외적인 브랜드들이 그런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7가지 주제로 1분기 정도 예상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빌딩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외에도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제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제가 앞으로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